안녕하세요. 우리 주임쌤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훈육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거의 2주간이죠. 2주간 동안 제가 좀 알려드린 내용들을 잘 적용을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이제 영상을 찍고 있지만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래저래 이제 공부해가면서 저도 느끼고 배우는 것들이 좀 있어서 한 2주간 동안은 제가 올려드린 강의 저도 제 거를 보거든요. 제 거를 보면서 배우는 것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제가 말할 때 미처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그리고 준비할 때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제 영상을 다시 봄으로 인해서 저도 좀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2주간 동안, 거의 2주간 동안을 제가 올려드렸던 것들 좀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좀 대해보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시험해보고 좀 훈련해봤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눠드렸던 것처럼 훈육이 이제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긍정적인 의미의 훈육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을 하실 거예요. 교사들이 아이들의 훈육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는데 그 중에 모델링을 좀 우리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델링은 말 그대로예요. 모델을 삼고 그 모델을 통해서 행동을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아무리 백날 이론적으로 이야기하고 말하고 그 아이들에게 좋은 것들을 우리가 수많은 말로 표현을 한다 할지라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그것을 잔소리로 듣고 또 그 가운데 이제 교사의 감정이 들어가서 비난이 되거나 뭐 지시가 되거나 그렇게 돼버린다면 아이들은 다시 귀를 막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보다는 가장 좋은 것이 가장 좋은 훈육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모델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본보기가 되어주어야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그런 훈육의 방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올바른 모델링을 제시한다면 생활지도와 훈육에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학자는 바람직한 행동을 보여준다면 훈육에 사용되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까지 많은 아이들을 봐오면서 한 거의가 정말 그 아이들의 행동의 원인이 80~90%는 그 어른이나 그러니까 가정이나 또는 그 주변의 누군가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나타내는 행동들이었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 때 저는 대부분 아이한테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할 때 어머니께 여쭤봐요. 혹시 어머니 주변에 뭐 이런 일이 있나요? 아니면 이런 행동을 하는 누군가가 있나요? 아니면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누군가가 있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거의 대개는 뭐 누구누구 형이 그런 말을 사용해요. 누구 누나가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내 아빠가 좀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를 굉장히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거예요. 가장 자기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하고 그 중에서도 아이들에게 특히 우리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라는 위치는 정말 본받고 싶고 그 행동이 따라가고 싶은 그런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사나 우리 학부모님들은 반드시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모델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의 역할 영역을 보면요, 재미있는 게 아이들이 역할 영역을 하거나 친구들이랑 놀이할 때 이제 엄마 아빠 놀이를 대부분 한다거나 아이들이 뭐 선생님 놀이를 할 때 그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것들을 따라하는지를 본다면 집안 분위기가 이렇구나,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구나를 어느 정도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저희 큰아이가 어린이집 다닐 때 이제 인형을 쭉 이렇게 배열을 하더라고요. 앞에 쭉 배열을 하더니 인형을 가리키면서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렇게 하면 어떡하니? 이런 식의 놀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아이가 나 또는 뭐 원해서 누군가를 보고 이런 행동을 배웠구나라는 것을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께서나 또는 선생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이 놀이를 할 때 어떤 대화를 하면서 또 어떤 언어를 사용해서 놀이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조금 살펴본다면 이 아이가 가장 영향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선생님 놀이를 많이 한다거나 뭐 엄마 아빠 놀이를 한다거나 그런 가운데서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는지를 조금 확인하실 수 있는 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모델링의 첫 번째 방법으로는 올바른 상호작용 모델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동들은 어른이나 주변의 부모들이나 교사가 자신을 대하는 행동을 보고 다른 친구들을 그렇게 대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일관성 있고, 항상 뭐 존중하고, 항상 친절하고,
뭐 항상 이해하는 그런 상호작용을 하는 부모님과 선생님 밑에 있는 아이들은 그 친구들에게도 항상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친절하고 그런 모습들을 좀 아이들에게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아이들이 지시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억압하고 명령하는 이런 상호작용을 좀 많이 반 아이들이 사용한다거나 우리 아이가 사용한다면 내가 어땠는지, 내가 아이들한테 어떤 언어들을 사용을 했었는지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그러면 누구의 문제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그 아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좀 살펴보시면 돼요. 그 아이에게 정말 그 정도의 영향력을 줄 만한, 그 정도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구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시고, 되도록이면 그런 방법들을 아이에게 보여주지 말라. 그리고 아이를 대하실 때는 그렇게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런다면 그 아이가 그런 부정적인 기제를 사용해서 친구들을 대하거나 하는 일들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가끔 제 댓글에 보면 아이 말투가 좀 명령하거나 지시하는 투의 말투를 많이 사용하는데 왜 그런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런 경우는 제가 답글을 드리기 주변에 그렇게 하는 어른들을 보고 따라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주변에 어떤 어른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해서 아이들을 대하는지에 따라서 그 아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런 행동들을 배운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보기를 통해서 다른 친구들과 어떻게 지낼 수 있는지는 그 사회적인 기술을 배우는 것 또한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워간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좀 좋은 본보기, 좋은 상호작용을 아이한테 직접 해주세요. 아이와 교사 사이에 그런 상호작용도 필요하지만 교사가 아이가 아닌 교사가 아이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다른 교사와 또 어떻게 지내는지,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나뿐만이 아닌 다른 우리 아빠 또는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또는 우리 옆집에 사는 누구 이모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서 아이들이 배우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기술을 우리 아이는 좀 사회적 기술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라고 걱정하시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고 그런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그럴 때는 좋은 사회적 기술의 예를 보여주시면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사회적 기술인지를 몸소 가르쳐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올바른 감정 표현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모델링이 좀 되어 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아이들한테 감정을 표현할 때 하나의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을 하나의 화로 표현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슬프면 슬픈 대로 슬프다, 기쁘면 기쁜 대로 기쁘다, 화나면 화나는 대로 화가 난다라고 좀 솔직하게 감정 표현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모든 것을 그냥 다 하나의 화로 아이들 앞에서 표현을 해버리신다면 아이들은 다양한 감정을 배우지 못하고 이럴 때도 화내는구나, 친구가 나를 속상하게 했을 때도 화내는구나, 그리고 친구가 나한테 장난쳤을 때도 화내는구나, 그리고 친구가 나 놀아주지 않았을 때도 화를 내면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선생님들이 화가 나려고 할 때는 타임아웃을 흔히 우리가 아이들한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타임아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생님이 극도로 화가 났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극도로 화가 났어요. 그럴 때는 어머니와 선생님이 타임아웃을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이로 인해서 엄마가 또는 선생님이 굉장히 화가 나고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그 자리에서 확 풀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잠깐 나에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가에 가서 잠깐, 정말 누가 봐도 큰일 났다, 선생님 화나시겠다, 너 이제 어떡하니? 엄마 화났어. 이런 모든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저거는 정말 선생님이 화를 내겠다, 당연히 화를 낼 거다라는 예상을 한 상황인데, 선생님이 그때 또 어머니가 그때 화를 내지 않고 조용히 창가나 또는 조용히 아이들이 조금 덜 있는 곳에 혼자 떨어지셔서 눈을 감거나 아니면 창가를 바라보면서 좀 혼자만의 시간을 조금 가지세요. 혼자만의 타임아웃을 좀 가지신 다음에 감정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감정을 조금 순화시키신 다음에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왜 그랬는지, 아이가, 그리고 내가 이때는 어떤 아이한테 감정 표현을 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하신 다음에 다시 그 상황에 다시 들어가셔서 어느 정도 감정이 좀 정리가 되었을 때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상황을 잠깐 피하지 않고 그 상황에 맞닥뜨려서 그대로 계신다면 100% 화를 낼 수밖에 없게 돼요. 저런 상황은 그냥 화를 내면 되는구나. 그러면 내 속상한 거, 내 화나는 거, 그리고 내가 서운한 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풀리나 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 앞에서 화가 났을 때는 잠시 타임아웃의 시간을 가지신 다음에 어느 정도 순화시켜서 아이들 앞에 나타나신다면 아이들이 화가 났을 때는 잠깐의 시간을 저렇게 두고 잠깐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좀 화나는
나는 마음을 저렇게 선생님이 저렇게 잘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구나를 좀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정 표현에서 있어서 이제 솔직한 감정 표현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제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교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사가 아이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아이들 또한 자기들 사이에서 친구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러면서 사회적 기술을 배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사가 아이를 배려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배려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 선생님이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아이들 또한 배려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사과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저희 반에서 아이들한테 무엇인가 좀 부탁을 해요. 누구누구야, 선생님 여기 저기에 있는 가위 좀 갖다 줄래? 라고 갖다 주면 저는 반드시 고마워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오해를 했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아이한테 실수를 했으면 선생님이 너무 미안해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어른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저 아이한테 이것을 부탁할 수 있어. 그리고 어른이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한테 실수 정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도움을 받았거나 또 아이에게 사과할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도 이런 상황에는 선생님도 나한테 사과를 하니까 나도 친구한테 사과를 해야겠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선생님도 나를 배려해 주셨으니까 나도 친구를 배려해 주어야겠구나 라는 것을 아이가 스스로 터득할 수 있게 됩니다. 백날 자, 친구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도움을 줬을 때 뭐라고 해야 되지? 맞아, 고마워라고 해야 돼. 자, 그리고 내가 친구에게 실수를 했어. 이렇게 막 부딪혔어. 아니면 친구의 물건을 모르고 내가 썼어. 그럴 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렇지, 미안해라고 얘기해야 되지. 백날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어요.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선생님이 몸소 그런 것들을 사과하고 실수를 인정하고 그리고 배려해주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 또한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을 표현함에 있어서 솔직히 감정을 표현하고, 또 내가 배려할 것 있으면 아이들에게 배려해주고, 또 아이에게 사과할 것 있으면 사과해주고, 그리고 화났을 때 그 화나는 감정을 어느 정도 좀 누르고 나서 그 화를 좀 부드럽게 아이들에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좀 타임아웃의 시간을 조금 가지면서 감정 표현 부분은 그렇게 아이들에게 접근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내 감정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좀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좀 가르치셔야 합니다. 너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도 좀 속상해 하겠구나. 그리고 네가 그래서 네가 조금 화가 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스스로가 서로를 조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는 아이, 또 화내는 아이,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하세요? 대부분 울면 달래주고, 화나면 혼내면 혼내요. 그쵸? 대부분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왜 울어? 울지 마. 선생님이 과자 줄 테니까 울지 마. 선생님이 사탕 줄 테니까 울지 마. 또는 너는 왜 그런 일을 화를 내니? 왜 자꾸 친구한테 그렇게 화를 내? 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오히려 화를 내버리시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이럴 때 아이들이 자기의 감정 표현을 잘 하지 못할 때 아이들이 감정 표현을 잘 할 수 있도록 코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는 아이는 달래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왜 우는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줘. 무엇 때문에 속상했는지 울지 말고 선생님한테 이야기해 줄래? 라고 하면서 아이가 자기가 우는 이유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달래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우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좀 풀 수 있도록, 그것이 좀 달래질 수 있도록 좀 선생님이 경청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화내는 아이 같은 경우에도 혼내시기 이전에 왜 화가 났는지를 물어봐 주세요. 우리 영희는 왜 화가 났을까? 영희야, 무슨 일이 있었니? 선생님한테 이야기해 줄래? 그럼 선생님이 듣고 영희의 화나는 부분들이 있으면 선생님이 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도와줄게. 한번 이야기해봐. 라고 하면서 그 아이가 속상해서 우는 거, 그리고 또 화나서 화내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구체적인 감정을 다 그대로 표현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선생님은 그 감정을 그대로 수용을 해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솔직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받는다라는 생각에, 수용받는다는 생각에 본인들도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그런 상황에 있으면 그 감정을 수용하기 위해서 좀 애를 쓸 것입니다. 아이들이 가끔 그래요. 나 너 싫어. 나 너랑 안 놀 거야. 라고만 이렇게 이야기해버려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가 싫대. 나랑 안 논대. 이유도 없어요. 근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유 없이 그냥 난 네가 싫어. 너랑 안 놀 거야. 이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그럴 때는 아이를 부르셔서, 영희야, 철수가 왜 싫은지 이야기 좀 해볼래? 철수한테 왜 화가 났는지 철수한테 이야기를 해줘.
그냥 무조건 와서 난 네가 싫어 너랑 놀지 않을 거야 했을 때 철수가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니? 그러니까 우리 영희가 왜 화가 나서 철수랑 놀기가 싫은지 이야기를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아이가 그냥 단순히 너 싫어 너랑 안 놀 거야가 아니라 철수가 내가 불렀는데 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철수가 싫어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철수가 내 장난감 내가 놀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내 장난감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철수랑 안 놀 거예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그것들을 좀 지원을 해주고 경청을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감정 표현을 할 때 선생님이 경청을 해주지 않으신다면 아이들은 앞으로 자기 감정 표현을 하지 않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용 받아본 아이들이 남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그리고 경청 받아본 아이들이 경청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감정을 수용해 주시고 아이들의 이야기에 경청해 주셔서 구체적으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는 것이 특별히 훈육을 하지 않아도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리고 훈육의 상황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중간중간에 나왔었는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예요. 그냥 그 사람의 생각을 배려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좀 이해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좀 배려에 들어갈 거예요. 아이가 다른 아이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아이가 다른 아이들을 또는 어른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본다면 이 아이의 모델링이 제대로 된 모델링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되지 않은 모델링을 통해서 행동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를 가장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무엇인가 문제 상황이 있거나 아이들에게 좀 관찰이 필요할 때는 정말 제대로 잘 보세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친구들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지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이 아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지 또 다른 사람을 수용해 주는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를 좀 보시면서 이 아이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좀 해결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조금 부정적인 좀 행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일수록 그 모델링이 좀 잘못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사전에 우리 선생님들이 좀 캐치를 하셔서 바뀔 수 있도록 올바른 모델을 세울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좀 부모님들과 좀 협조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학자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아동들은 어른을 자신의 거울로 삼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타인을 보면서 배운다라는 이야기예요. 가장 가까운 선생님, 부모님, 형제, 뭐 친척 그런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모델을 배우기 때문에 그 모델이 누구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의 스타일을 본다면 어느 정도 그 교실의 분위기가 짐작이 될 수 있고 어머니, 아버지의 훈육 방법이나 가정 환경의 분위기를 본다면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선생님들이 파악하고 확인하는 데 좀 쉬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려 가운데서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수용하기를 좀 아이들에게 가르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용하기는 그거예요. 서로 다름에 대해서 이해하고 인정하는 거. 우리 5월 주제 중에서 나와 우리 가족 중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과 좀 소주제로도 진행을 하셨을 거예요. 다양한 것 중에 어떤 가족이 있나요? 뭐 다문화 가정이 있고, 뭐 조손 가정이 있고, 한부모 가정이 있고, 그 뭐 핵가족, 대가족 여러 가지 가족의 형태가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무엇을 배웠죠? 아, 엄마가 외국인이어도 다르지 않구나. 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모님 역할을 대신해도 다르지 않은 가정이구나. 그런 것들을 다 배우게 하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나랑 생각이 다르고, 나랑 행동이 다르고, 나랑 성격이 다르고, 또 나랑 놀이 방식이 다르다고 해도 배려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좀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대하실 때 수용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세요. 선생님 성격은 굉장히 정적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굉장히 동적인 아이가 있어요. 쟤는 나랑 너무 안 맞아. 너는 어쩜 그렇게 나랑 안 맞니? 좀 앉아서 뭐든지 좀 해보고, 앉아서 좀 집중력 가지고 좀 행동을 해봐.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세요. 쟤는 누구 닮아서 저럴까? 좀 앉아서 정적으로 좀 놀이하면 얼마나 좋을까? 맨날 저렇게 뛰어다니고 저렇게 과격하게 놀아야 되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그 아이의 성격이에요. 성격이지만 부모님들이 그것을 부정적으로 본다면 정말 그건 나쁜 성격이겠지만 그것을 좀 수용을 해주신다면 아, 저 아이는 에너지가 많은 아이구나. 나랑 다르게 저 아이는 좀 에너지가 많아서 에너지를 발산해줘야 되는구나. 그런데 저렇게 뛰고 하는 것은 조금 아이한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금 안전하게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를 좀 찾아보셔야 합니다. 그 아이를 두고 나랑 다르다고 해서 난 쟤를 못 가르치겠어. 우리 반에 못 데리고 있겠어. 이런다면 다른 아이들도 보면서 얘는 나랑 성격이 안 맞아서 못 놀겠어가 돼버릴 수 있어요. 나랑 다르지만
아, 너는 이런 부분에서 나랑 좀 다르지만 그래도 너는 충분히 이것을 가지고 뭐 긍정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아이구나를 좀 선생님이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아이들 사이에서도 그런 수용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좀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남을 배려할 때 첫 번째 수용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좀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근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와 선생님 사이, 아이와 엄마 사이뿐만 아니라 선생님 주변에 있는 다른 선생님들 또는 엄마 주변에 있는 다른 뭐 내가 아는 이모들, 이런 모든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아이가 그것을 보고 배울 수밖에 없고요. 또 본인이 친절함을 받아봤어요. 그랬을 때 기분을 알기 때문에 아, 내가 그때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을 때 기분이 좋았구나, 그럼 다른 사람도 내가 이렇게 해주면 기분이 좋겠지라고 친절도 받아본 사람들이 또 친절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되도록이면 많은 친절함을 좀 베풀어 주세요.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들이 받은 대로 그 사람들의 그 다른 사람들한테 행동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선생님들이 최대한 긍정적인 행동들을 아이들한테 보여주세요. 제가 오늘의 초점은 모델링이기 때문에 그겁니다. 선생님의 행동 또는 엄마의 행동이 아이의 행동을 결정한다라는 것. 그것을 선생님들이 기억하셔서, 그리고 어머니들께서 기억하셔서 아이들에게 나는 어떤 모델인가, 긍정적인 모델을 내가 아이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한 주간 동안 좀 아이들의 행동을 살펴보시면서 우리 반 분위기는 어떤가, 내 분위기는 어떤가, 나 때문에 우리 반 아이들이 위축되지는 않았나? 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서로 배려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 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감정 표현에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들을 좀 한 주간 되돌아보시면서 좀 짚어가시면서 나한테 좀 부족했던, 내가 아이들에게 보여줬던 모습 중에 부족했던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모델링을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좀 개발을 해보세요. 나는 이 부분에서는 이런 모델을 보여줘야지 라면서 좀 선생님들 스스로 모델을 좀 정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모델이 되시기를 우리 주임쌤이 응원할 테니까 우리 선생님들 한 주간 아이들과 한번 좋은 모델링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개발해 보시는, 적용해 보시는 한 주가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또는 이제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나전달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 올라오는 훈육 세 번째 이야기도 좀 끝까지 정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상담에 관한 거 아마 대부분이 전화 상담으로 이제 대체를 많이 하실 거예요. 1학기 상담은. 그동안 제가 일지의 제 틀을 이제 보여드리면서 시뮬레이션을 했던 것처럼, 아, 제가 전화 상담하는 모습을 가상으로 좀 선생님들한테 시뮬레이션으로 보여드리면 좀 더 효과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이제 그렇게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상담 영상 올라오는 것도 꼭 잊지 말고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합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한 주간 힘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임쌤이었습니다.